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초등학교 입학 나이를 만 5살, 지금보다 1년 낮추겠다는 교육부의 학제 개편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자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오늘 확정된 건 아니라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정책이라면 사전에 정교하게 준비한 뒤 발표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 졸속 추진이란 비판은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차현진 기자의 보도부터 보시겠습니다. 오늘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폭염에도 손팻말을 든 시민들이 도로 위를 가득 메웠습니다. 이르면 2025년부터 초등학생 취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겠다는 교육부 방침에 항의하러 나온 겁니다. 당초엔 13개 단체 4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반발 여론이 커지면서 43개 단체, 주최 측 추산 1000여 명으로 참석자가 불어났습니다. 유아교육에 무지한 교육부는 각성하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각계각층에서 모인 사람들이 정부의 조기 취학 정책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학교 교사와 학부모, 유치원의 학계까지 아이들의 행동과 인지 발달 단계를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만 5세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 규칙적인 수업을 듣고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7살, 5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7살 아이만 해도 화장실 갈 때마다 부모한테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또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비해 부족한 초등학교의 돌봄 인프라는 물론 만 5세 이하부터 경쟁에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컸습니다. 모두 불안해하면서 조기 교육 경쟁만 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걱정하고 방과 후 돌봄 공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날벼락을 맞았다고들. 특히 이처럼 민감한 정책을 공론화 과정 없이 불쑥 내놓은 데 대한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보수 성향인 한국교총도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학제 개편 추진에 반대한다고 밝혔고, 사립유치원연합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공약을 미리 했다면 지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런 정책을 핀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 아니에요? 어떻게 교육 정책을 대통령이 된 지 불과 몇 달도 안 돼서 이런 정책을 펼 수가 있어요. 근데 교육 관련 시민단체가 이틀 전부터 받은 온라인 반대 서명에도 오후 6시 현재 15만 명 가까이 참여했습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대통령실이 지난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 대신 여론을 수렴하는 장으로 새로 만든 게 국민제안입니다. 올라온 제안들 중에서 투표로 3개를 골라 국정 운영에도 반영하겠다, 이런 계획도 세웠는데 막상 투표를 진행해 보니 중복 투표가 많아서 그 우수 제안을 고를 수가 없었습니다. 여론 왜곡을 막기 위한 장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건데요. 신수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6월 대통령실은 전 정부의 국민청원 제도에 문제가 있었다며 새로운 제안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국민제안입니다. 구 청와대 국민청원 제도를 유지하지 않고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자체 선별과 심사위원회 판단에 따라 우수 제안 10개를 골라 열흘 동안 온라인 투표에 붙였습니다. 제일 많은 표를 얻은 3개를 국정 운영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투표 결과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가 57만 7천여 표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런데 국민 제안 10개 모두 추천수가 56만에서 57만 정도로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투표 진행 과정에서 다수의 어뷰징, 즉 중복 전송이 나타나 우수 제안 3건을 선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IP에 의한 다수의 어뷰징 사례를 차단하려 노력했지만 끊이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제안의 추천수를 고의적으로 높여 정책으로 채택시키려는 여론 왜곡 움직임이 있었단 겁니다. 제안은 실명 인증을 해야 올릴 수 있었지만 투표는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로그인 절차 없이도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에 예상됐던 문제란 지적도 나옵니다. 여론을 좀 왜곡한다든지 또 매크로 방지를 통해서 여론을 만드는 이러한 방지를 위해서 100% 실명제로 운영됩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에 드러난 문제점을 숙고해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통령실 명칭 대국민 공모에 이어 이번 국민제안 선정까지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로 해놓고 번번이 무산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민주당의 당권 경쟁이 달아오르면서 선두인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박용진, 강훈식 두 후발 주자들의 비판도 거세지고 있는데요. 이재명 의원이 했던 당원들이 의원들을 비난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자는 발언을 두고도 논란이 됐습니다. 남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주 경북 안동에서 열린 이재명 의원과 지지자들의 만남. 이 의원은 당내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자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욕하고 싶은 우리 국회의원, 단체장, 당 지도부 있으면 가장 많은 항의 문자 받은 누구? 이달에 땡땡땡. 이런 거 한번 하라고 그러는 거. 이에 대해 박용진, 강훈식 두 당권 경쟁 후보가 오늘 거세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박용진 후보는 자신의 SNS에 자신과 반대 의견을 내놓는 소신을 숫자로 겁박하겠다는 거냐며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의원들을 겁박하고 악성 팬덤으로 의원들을 향해 내부 총질로 낙인 찍는 당대표가 나오면 민주당은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달라질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강훈식 후보도 심히 우려스럽다며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강 후보도 자신의 SNS에 비난과 항의 숫자를 줄 세우는 것은 민주주의 강화가 아닌 퇴행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측은 당원과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위한 온라인 소통 플랫폼을 제안한 것이라며 이걸 의원 욕할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발언의 일부로 취지를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이른바 저소득층 발언에 이어 온라인 플랫폼 논쟁까지 당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선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상대 후보의 견제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바로간다 사회팀 김세영 기자입니다. 수도권 시민들의 출근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아침 7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서울로 향하는 광역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 벌써 길게 늘어섰는데요. 자주 오지도 않고 겨우 타도 만원 버스다 보니 출퇴근길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아침 출근길 시민 수십 명이 줄을 서 있는 성남시의 버스 정류장. 광역버스가 도착했는데 빈자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올라탑니다. 서서 가는 거 많고요. 거의 10명 넘게는 서서 가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버스 정류장에 나와 있는데요. 출근길 1시간 정도를 지켜본 결과 버스에 서서 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어떤지 제가 직접 타보겠습니다. 역시 빈자리 없이 도착한 서울 강남역행 버스. 큰일 났네. 못할 것 같은데? 뒤로 타봐, 뒤로. 빈자리 0이라는 표시가 서 있을 곳조차 없다는 뜻처럼 보입니다. 뒷문을 이용해 가까스로 올라탔습니다. 탈 수 있어, 탈 수 있어. 발 디딜 틈이 없는 버스 안. 단말기에 카드 찍기도 어렵습니다. 승객만 고통스러운 게 아닙니다. 어렵게나마 버스를 탔는데요. 탔지만 여기 사람들이 워낙 가득 차 있어서 서 있기도 좀 힘든 상황입니다. 입석 승객이 30명을 넘어 보이는데도 평소보다는 낫다는 한 승객. 사람이 진짜 많네요. 적은가 봐요. 오늘 더 심한 날에는 서서 가다 넘어져 다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진짜 위험하겠네요. 많이 위험하지. 전 버스에서 2번 됐었어요. 급브레이크 밟아서 골절됐어요. 넘어져가지고. 정거장에 설 때마다 밀리고 치이고 저도 모르게 신음이 나왔습니다. 성남시를 벗어나자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버스. 그런데 안전띠를 맬 수 없는 입석 승객을 태우고 고속도로를 달리면 불법입니다. 저는 30분 정도 버스를 타고 강남역에 내렸는데요. 오는 내내 자리에는 앉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사고 나면 서 있던 분들은 진짜 수습이 안 될 정도로 얼마나 다치실지 감히 상상도 안 될 정도로 그런 긴장감 속에서 운행을 하고. 법대로 좌석 승객만 태우면 어떻게 될까? 퇴근이 시작된 오후 6시 서울 사당역. 35도에 육박하는 폭염 속에서 순식간에 끝이 보이지 않는 줄이 만들어집니다. 다음 버스를 타려면 줄을 서야 하는데요.
정류장으로부터 100m 가까이를 걸어야 줄의 맨 끝에 설 수 있습니다. 수원, 화성, 과천 등 경기도 각지로 향하는 시민들이 모여들자 인도 전체가 사람들로 꽉 찹니다. 맨 끝에 섰더니 버스가 오는지도 잘 안 보입니다. 지금 20분 정도를 기다리면서 2대를 보냈는데요. 다음 차는 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좌석 승객만 태우고 떠나면 그만큼 기다리는 시간이 늘어나는 겁니다. 1시간 이상의 기다림도 일상일 정도입니다. 제일 심했을 때는 골목 꺾어서까지 섰었거든요. 그때는 진짜 그냥 아예 9시 넘어서 집에 가자는 생각으로 카페 들어가 있거나. 올해 2분기 수도권 광역버스 이용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서울이 14.4%, 경기도는 23.7% 증가했습니다. 거리두기 해제로 이용량이 많아진 데다 무엇보다 기름값 부담 때문에 대중교통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겁니다. 원래는 저도 대중교통 말고 자가용도 이용했었는데 지금은 부담이 돼서 이용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코로나 사태 후 노선에 따라 많게는 운행량이 20%가량 줄어들어 배차 간격은 오히려 더 늘어난 상황입니다. 버스도 기사도 더 늘리는 게 해법인데 증차 문제는 도심 혼잡을 우려하는 서울시의 반대에 막혀 있고 다른 업종으로 빠져나간 기사들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도 버스노조는 서울시와 비슷한 준공영제를 요구하며 다음 달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서 특단의 교통대란 해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바로 간다 김세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베 전 총리 피살 이후 일본 정치권에 이른바 통일교 스캔들을 몰아치고 있습니다. 아베 전 총리의 친동생인 방위상이 통일교로부터 선거 도움을 받았다고 밝혔고 100명이 넘는 정관계 인사들이 통일교와 유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파장이 커지자 기시다 총리가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도쿄 현영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 지난달 총격 사건으로 사망한 아베 전 총리의 친동생입니다. 統一教会の皆さんは何人かは存じ上げています。お付き合いもありましたし、選挙の際もお手伝いをいただいたりしております。 아베를 살해한 야마가미는 통일교에 대한 원한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는데 통일교에서 선거 도움까지 받았다는 친동생의 발언은 일본 정계에 충격을 줬습니다. 통일교 행사에 참석했거나 후원금을 받는 등 통일교와 유착 의혹이 있는 정관계 인사는 현직 장관까지 포함해 112명입니다. 유착 의혹은 지방자치단체장들로까지 확장되면서 파장은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연일 누가 돈을 받았다는 폭로와 관계가 없다는 해명이 이어지는 등 이른바 통일교 스캔들에 휩싸였습니다. 통일교 논란으로 기시다 내각 지지율까지 떨어지면서 총리가 직접 진화에 나서는 상황이 됐습니다. 社会的に問題になっている団体との関係については政治家の立場からそれぞれ丁寧に説明をしていく 일부 우익 인사들은 통일교 논란을 혐한 정서를 부추기는 데 이용하고 있는데 특히 일본 통일교 신자들에게 거둬들인 막대한 헌금이 한국으로 송금됐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일부 언론들은 통일교가 일본인 신자들에게 과거 일본의 한반도 식민 지배를 속죄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헌금을 강요했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아베 전 총리의 총격 사망 사건으로 드러난 일본 정치인과 통일교의 유착 관계가 자칫 한일 갈등의 새로운 불씨가 될까 우리 대사관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